이 영상은 상편에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요. 상편을 먼저 감상하시고 이 영상을 즐겨주세요. 리셋 멤버가 모인 장소에 나타난 이신원장. 맞아요. 여러분은 모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의 5번째 리셋 때까지 매번 죽었던 여러분을 지난 6번째 리셋 땐 살려봤어요. 그리고 이번 7번째 리셋에 초대한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릴 살렸다는 겁니까? 죽을 날짜에 죽을 장소만 피하게 하면 됐으니까. 통큰한 바퀴 탓에 출근이 늦어져서 꽃 배달을 가느라 꽃집을 비운 덕에 운명을 미리 알고만 있다면 바꾸는 건 간단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죽을 사람을 살려서 리셋시키면 어떻게 될까? 다음 사람은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될 거예요. 이신 원장이 말한 대로 얼마 후 또 다른 멤버가 누군가에게 살해돼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신 원장은 대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사건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마강서 관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 이게 우연일까? 예전에 이신 원장이 카페에 와서 했던 말 기억나요? 운명이라는 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실험해본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운명을 바꾼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살인사건이라면 다르죠. 연쇄살인이요. 범인을 잡는다면 살해당할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요. 만약 우리 모두 한 사람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었다면요? 그게 이신 원장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였다면요? 연쇄살인이요? 아직까진 제 추측일 뿐이에요. 그때 두 사람에게 음성 파일 하나가 전달되는데요. 형사님, 또 다른 멤버가 살해되던 당시의 음성. 형사님, 피해자는 범인을 형사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경찰에게도 전해지는데요. 형사님, 피의자 배정태가 아는 형사, 지영주 형사가 모두의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들은? 지금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는 안 했는데. 와, 니들 진짜. 최영주, 이번 사건에서 손 떼. 그 파일을 녹음하고 제보한 사람은 또 다른 멤버인 게이머였습니다. 다음은 나야? 아, 카페 사장님? 네가 본 건 내가 아니야. 너 진짜 범인을 본 거라고. 웃기고 있네. 배정태, 고재훈 씨가 죽였어요? 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봤어요. 이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네 수첩에 적힌 이름들, 이 중에서 반이 돌아가셨어.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줄 거야? 응. 1년을 반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제안받고 미래에서 온 거야. 결국 선배에게 사정을 털어놓는 지영사. 오명철 사건 기억하지? 살인 미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되게 이상한 거 알지? 오명철이 판사 찾아갈 건 또 어떻게 알아? 이미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야. 형이 수첩에서 본 사람들도 전부 나랑 같이 리셋한 사람들이야. 누군가 우리들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의 목격자였던 게이머가 범인에게 잡혀갑니다. 피해자의 물건들이 전시된 범인의 아지트. 그런데 낯익은 물건들이지. 나타난 범인은 지영사가 믿었던 박 형사였습니다. 형사님. 나를 형주로 본 거야? 아이씨.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게이머. 외롭진 않을 거야.
한편 가연은 이신 원장의 뒤를 계속 캐고 있었는데요. 이신 원장의 약점이라고요? 사무제약에서 주관하는 신약 발표 학회였어요. 헬그렌시스라는 난치병 치료제였어요.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신장, 위장, 폐 등의 순서대로 내부 장기가 굳어지는데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난치병이래요. 난치병 때문에 계속해서 리셋을 한다는 거군요. 리셋을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니까요. 이신 원장은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리셋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2019년 12월 21일 사망하셨습니다. 리셋만 하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번 영희가 죽는 걸 지켜보는 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우는 그동안 모두를 속이고 운명게임을 해왔던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될 거다. 시간을 견디기만 한다면은 나만 아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 만약 이 사람이 없어진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10명의 피해자들을 살려서 함께 리셋해보면 말이다. 다음 날 수상한 메시지를 받고 이동하는 지영사. 누구야 너? 그 장소엔 싸늘한 주검이 된 게이머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 지영사는 총 내리기 손 들어. 목표 걸린다. 경찰을 피해 도망칩니다. 재개발 구역이라서 주변에 인가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 은신처에 몸을 숨기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단서를 모아 범인을 추리해온 가연. 박 형사님이요. 선호 형이요? 배정태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던 날 살해당했어요. 고재영은 참고인 조사 받고 돌아가는 날부터 실종이었고 시체가 발견된 날엔 형주 씨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고 형주 씨랑 고재영 관계까지 알 수 있는 사람. 이거 만화 아니에요. 선호 형. 나한테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지영사는 확인을 위해 이신 원장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누굽니까? 이미 답을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영사님이 살린 박선호 형사.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 잡는 일만 남았네요. 끝까지 지켜보죠. 누가 살아남을지, 정말 운명을 바꾸게 될지. 간시 말이 맞았어요. 선호 형이 사람들을 죽였어.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모든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박 형사.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가연 씨까지 위험해졌어요. 이래서 널 죽이게 되는구나. 그 길로 지영사의 은신처를 찾는데 형주야. 지영사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를 찾아가 멈춰. 자수하는 지영사. 도대체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 걸까요? 다시 박 형사가 카페 사장을 찾는데요. 형주 신가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도대체 왜 자수한 거야?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 날 가연 씨는 알 것 같아서요. 지영주 무슨 생각인지. 진범 자도의 증거가 경찰서 안에 있댔어요. 그게 뭔데요? 고재영 휴대폰이요. 고재영 헤드폰에는 휴대폰이랑 연결된 GPS 수신기가 내장돼 있어요. 진범이 그걸 가지고 있거나 숨겨뒀다면 어딨는지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아지트로 이동하는 박 형사. 곧바로 헤드폰을 뒤지는데 누군가 나타납니다. 형주야. 여길 어떻게?
사실 지형사는 도청 장치를 미리 발견했던 상태.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죠. 근데 저번에 나한테 핸드폰, 장갑 그런 흔한 물건 몇 개 없어진 걸. 장갑이요? 예. 아직 누구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진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어딘가에 피해자의 물건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면 형이 직접 안내하도록 만들어봐야죠. 제가 오늘 자수하면 사경이 신가연 씨 집에 보내주세요. 어디가? 저 신가연 씨한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해서요. 확실한 증거가 될 박 형사의 아지트를 찾기 위해 도청을 역이용하며 작전을 짜왔던 겁니다. 진범이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알고. 결국 제 발로 자신의 아지트로 안내를 한 박 형사. GPS 같은 건 없더라고. 그렇게 왜 날 찾아냈어? 오지마! 형주야. 그만! 선배님! 그렇게 박 형사는 체포됩니다.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실험해본 거라고 하셨죠. 결과는 나왔네요. 박선호 체포했습니다. 당신의 그 실험 우리로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 발 묶어둘 겁니다. 애써 다음 희생자를 찾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겠네요. 얼마 후 박 형사가 탄 버스가 사고로 전복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박 형사. 이제 슬슬 다음 리셋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하는데. 얼마 전 카페 사장은 자신을 죽이러 온 박 형사에게 리셋을 제안했고 현재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박 형사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데요. 다음 리셋은 우리 셋이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한패가 된 세 사람. 한편 가영과 지영사도 박 형사가 카페 사장을 찾아갔던 영상을 보며 두 사람의 거래를 추측해냅니다. 살려줄 만한 제안을 한 거면요? 리셋. 리셋만 하면 탈주범도 연쇄살인범도 모두 아닌 게 되잖아요. 지영사는 영장을 받아 이신 원장의 발을 묶습니다. 범인 은닉죄로 체포합니다. 오늘 밤 아이가 죽어요. 제가 곁에 있어줘야 돼요. 이제 아이까지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황 교수는 어디 있는지 알죠? 오늘이 아이랑 보낼 마지막 밤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끝까지 황 교수를 감싸는 겁니까? 리셋 하는 방법 모르는 거죠. 황 교수가 잘못되면 당신 리셋도 날아가니까. 아이가 죽어도 당신은 리셋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겁니까? 오늘 밤 그대가 직접 투약해. 설마 영희를 이런 짓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자넨 하게 될 거야. 늘 그래 왔으니까. 이신 원장의 딸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카페 사장. 네, 아이한테 뭔가 주사했어요. 빨리요! 시간은 매번 아이가 죽음을 맞았던 그 시각을 지나가게 되고 바이칼 안정됐으니까 추가약 처방하면 곧 깨어날 겁니다.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만약 내가 못 봤다면 아이는 또 죽었을 거예요. 교수님이 왜 리셋하는데 원장님이 필요했겠죠. 원장님을 리셋하게 하려면 아이의 죽음이 필요했고요. 전
전부 엄마 때문이었던 거야? 나 때문에 계속 그 고통을 겪었던 거야? 카페 사장이 매번 약을 주입해 아이를 죽여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신 원장. 또 맹목적으로 따르던 비서도 찾아가는데요. 교수님이 시킨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저도 제 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리셋 때는 저도 데려가 주겠다고. 따님은 3년 전에 죽었잖아요. 리셋은 1년 전으로만 가능해요. 이 여자도 속고 있었네요. 지형사 말입니다. 어떻게 죽는지 안 궁금해요? 가연 씨를 구하려다 죽어요. 끔찍하게. 정말 날 구하려다 죽어요? 죽을 운명은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날 구하려다 죽는 거면 나랑 떨어져 있으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살릴 거예요. 황 교수 고향이 무진시라고 했어요. 두 사람 그쪽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지영사의 사망 이유를 알게 된 가연. 핑계를 대 지영사를 멀리 보내는데요. 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내 호의예요. 곧바로 집에서 나오는데 박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잡혀버리는 가연. 지영주, 가연 씨 살리고 싶으면 빨리 와라. 가시. 형주 씨가 왜 리셋했는지 알아요? 우명철이 당신을 죽여서 당신 살리려고 리셋한 거예요. 형주 마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리셋하고 나서는 내가 안 들키게 조심할게요. 잠시 후 지영사가 도착하고 가시! 몸을 돌려 지영사를 구하는 가연. 박 형사는 정신을 잃고 가연 씨, 구급 잡고 놀 거예요. 사인 못해줘서 미안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가연은 그대로 죽고 맙니다. 형주 씨, 내일 운명은 오늘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주 씨 차례까지 안 가게 내가 꼭 잡을 거예요.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가연 씨가 정말 운명을 바꿨네요. 저도 바꾸려고요. 리셋 해야겠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여기 남기로 했어요. 아이의 오늘을 믿어보려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건 터널까지예요. 터널을 나가면 양갈래길이 있다고 했어요. 한쪽은 리셋, 다른 한쪽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양갈래길에서 한쪽을 선택해 달리는 지영사. (1년) 전으로 돌아간 지영사는 황도섭 씨, 당신을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당신 리셋 못한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놀 수 없을 겁니다. 카페 사장이 리셋을 막습니다. 그리고 박선호 씨, 박 형사의 아지트를 찾아가 체포합니다. 황성만, 김경희, 김문홍, 박현재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비극을 막은 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연을 찾아가는데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영주 형사님 맞죠? 마강서 현직 경찰 연쇄살인범 그 사람 잡은 형사님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얼굴 보니까 좋네요. 히든킬러 작가님 아니세요? 그 삼손 정체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 형사님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인이요. 그럼요. 그렇게 또 다른 인연을 새롭게 시작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